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음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빛 프리퀀시에 대해서 배웠죠. 빛 프리퀀시는 타겟의 거리와 속도의 함수이다. 하지만 타겟의 내가 쏘는 FMCW의 슬롭을 충분히 빠르게만 한다고 하면은 이 거리에 따라서 바뀌는 빛 프리퀀시가 속도에서 바뀌는 빛 프리퀀시보다 충분히 빨라서 1m만 되더라도 거의 한 300km/h 이상의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바뀐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있다. 그러면은 빛 프리퀀시는 더 이상 거리와 속도의 함수가 아니라 거리만의 함수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속도를 알게 되느냐,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첩을 여러 개 쏘는 겁니다. 자, 이걸 쏘고, 그 다음에 또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이렇게 여러 개를 쏘게 되면은 받은 신호 같은 경우는 받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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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질 거예요. 그럼 받아진 신호 같은 경우는 어떤 사이누소이들 형태로 받아지게 되겠죠. 예. 그런데 이거를 각각 이제 FFT를 취하게 되면은 어떤 빛 프리퀀시를 갖고 있는 주파수 성분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FFT 결과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거는 매그니튜드만 그린 겁니다. 페이지 정보를 그리진 않았어요. 사실 그 어떤 사이누소이달 신호를 이제 FFT를 하게 되면은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가 있을 거예요.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요거 리얼이었다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얼 파트와 잠깐만요. 지금 파란색 하늘색이 앰플리튜드였다고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리얼과 이미지너리가 있고, 그거에 앰플리튜드 성분만 뽑은 게 여기 하늘색일 거예요. 자, 이 성분들이 있는데, 그럼 요거를 그려볼 때 이쪽 도면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램프라고 하고, 여기를 샘플링 타임, 뭐 패스트 타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램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받아졌을 거예요. 두 번째 램프에서는 이렇게 받아지고, 세 번째 램프, 네 번째 램프, 뭐 이런 식으로 받아질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제가 그린 거는 앰플리튜드를 그린 거고, 여기 있네요. 자, 리얼 파트를 그렸다고 치고, 그러면 이미지너리 파트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거 앰플리튜드만 그랬다고 하면은 각각 뭐 이런 것들만 이제 매저가 됐었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도면에서 앰플리튜드 측면에서 봤을 땐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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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랑은 크기가 거의 같을 거예요. 거의 크기가 같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된 리얼 위상 같은 경우는 리얼 분의 이제 이미지로 이제 위상을 아크탄젠트 리얼 분의 이미지너리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요거 하나하나 성분의 위상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위상 정보가 계속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속도에 따라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은 표적이라 그러면은 바뀌지가 않으니까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타겟이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잠깐만요. 하늘색으로 그리지 말고 파란색으로 리얼 파트만 그랬다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타겟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앰플리튜드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타겟이 만약에 움직였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리얼 파트만 그랬을 때 그랬다고 하면은 요 신호가 요측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지난번에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때 FMCW에서 충분히 첩의 기울기를 빠르게 한다 그러면은 이 빛 프리퀀시는 속도에 대한 성분들은 거의 무시가 되고 거리에 대한 성분으로만 남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도대체 타겟의 속도는 어떻게 매저를 하느냐, 그렇게 매저를 하는데 있어서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법을 말씀드릴 때 여러 개의 첩을 쏘게 되면은 거기에서 타겟의 거리와 속도에 따라서 이런 비트 프리퀀시를 첩마다 얻게 되는데 이 시간과 이 시간에 대해서 이제 거리들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 비트 프리퀀시의 앰플리튜드는 거의 다 똑같은 데 있을 거예요. 하지만 타겟이 속도를 갖는다고 하면은 이 비트 프리퀀시와 그 다음 첩의 비트 프리퀀시와 이 비트 프리퀀시의 위상이 달라지게 될 거다. 얼마만큼? 타겟의 속도만큼. 그러면은 이 세컨 FFT의 주파수를 매저를 하게 되면 타겟의 벨로시티를 얻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저희는 계속 이제 그 레이더 시스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이런 신호를 모델링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을 모델링 하는 부분을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까지 진짜 모델링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리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F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W,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TP라고 하면은 TP분의 BW T 플러스 F0라고 했고, 여기 위상은 2파이 FT DT라고 했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그 만들어진 신호는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사이누소이드 아래 파이 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럼 요거 같은 경우가 리시브 된 신호 같은 경우는 SRXT 같은 경우는 ST-타우라고 그랬죠. 그런데 타우 같은 경우가 타겟이 쏘고 맞고 돌아온다 그러면은 여기 R0고 V라는 속도로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은 타우 같은 경우는 C분의 2 R0 플러스 VT라고 T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타우 같은 경우도 어떤 시간에 대한 함수인 거고, 그래서 SIF 신호를 만든다 그러면은 ST 곱하기 SRX TA를 곱한 다음에 이거를 로페스 필터를 거쳐서 하면은 SIF 신호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IF 시그널을 써본다고 하면은 코사인 2파이 TP분의 BW C분의 2R0 플러스 C분의 2V F0 T 플러스 C분의 2
R0. 예,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만큼이 하나의 첩을 쏘고 받았었을 때 받아진 신호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했던 건 뭐죠? 첫 번째 거 쏘고, 두 번째 거 쏘고, 세 번째 거 쏘고, 네 번째 거 쏘고, 다섯 번째 썼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관계식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첩과 첩의 시간 간격이 있잖아요. 시간 간격을 TPRI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Pulse Repetition Interval 이라고 해서 TPRI라고 하는 되고, 여기를 인덱스를 첫 번째는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첩이다 라고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SIF 신호는 T에 대한 함수이면서 I에 대한 함수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얘는 아까 처음에 했었을 때 바로 나온 거고, 그럼 이게 몇 번째 첩이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에서 이걸 i만 더 확장이 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 첫 번째 첩에서 봤었을 때, 첫 번째 첩에서 봤었을 때 안테나가 있었으면 타겟에 맞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자, 타겟에 맞고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r이라고 했으니까, 얘의 속도를 v라고 했으니까, r0는 처음에 이니셜 거리이고, r 같은 경우는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되는데, c분의 2 r0 플러스 vt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r0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고요? c분의 2 r0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냥 다시 쓰겠습니다. r0가 첫 번째 첩일 때는 그냥 r0겠죠. 그럼 r0가 첫 번째일 때는, 여기일 때는, 자, 이미 v만큼 이렇게 왔잖아요. 왔으니까 얘는 r0 플러스 v tpri가 되겠죠. 네. 그럼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첩 같은 경우 바라봤을 때, 옛 첩 같은 경우 타겟이 딱 여기서 시작했을 때 거리를 r이라고 봐가지고 딜레이를 봤는데, 이 두 번째 첩 같은 경우 관점에서는 타겟이 여기에 위치해 있을 때 거리를 r0 이니셜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그 이니셜 거리는 속도를 v만큼 가졌으니까 pri만큼 이동을 한 이만큼의 거리가 첫 번째 첩, 그러니까 여기 첩에서의 이니셜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두 번째 첩에서는 R0 플러스 맨 처음에 있었던 R0에서 V 곱하기 ETPRI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요거 말고 다른 부분들은 다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식을 위에를 좀 커닝을 하면서 써본다고 하면은 SIF T, I 같은 경우는 코사인 2파이 dp분의 bw c분의 2 r0 플러스 v tpri 곱하기 i 마이너스 1 응? 그쵸? dp분의
플러스 C분의 2V F0 T 플러스 C분의 2R. 예, 얘도 제로. 좀 더 길어져야 되나. 예, R 뭐 이렇게 R0 I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또 항이 많아지면서 저도 또 한번 헷갈리는데, 자, 여러 번 제가 하면서 틀렸죠. 이번엔 좀 안 틀리도록 해보겠습니다. TP C분의 2 R0 플러스 V BR I V 곱하기 T PRI I-1.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첫 기울기가 충분히 가파르면 무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무시를 하겠습니다. 무시를 하고 플러스 C분의 2 R0 플러스 V PRI V T PRI I-1. 네,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가 좀 복잡해졌잖아요. 여기가 좀 복잡해졌고, 여기도 좀 복잡해졌고. 자,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떨까요? 예, V가 굉장히 빠르거나 TPRI가 굉장히 길거나 한다고 하면은 요 부분도 요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V 곱하기 TPRI I-1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T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앞에 부분이 이제 빛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빛 프리퀀시를 계산할 때 거리에 대해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 속도에 대해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위에 오른쪽에 있는 항은 왼쪽에 있는 R보다 굉장히 작을 거예요. 왜냐? 이 TPRI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 마이크로 세컨드 스케일일 거예요. 그 다음에 V 같은 경우는 뭐 미터 퍼 세크 그냥 이런 스케일일 테고, 하게 되면 얘는 뭐 미터 이런 스케일이고 하니까 여기 벌써 마이크로 세컨드 있고 막 하니까 엄청 작은 값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간략하게 쓴다 그러면은 코사인 2파이 dp분의 bw 2분의 c c분의 2 r0 t 플러스 c분의 2 r0 플러스 c분의 2 v t pri i-1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잠깐만요. 네, 뭐 이렇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뭐 어디 또 틀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왠지 F0가 붙어야 될 것 같죠? C분의 2 R0 여기 F0가 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IF 시그널 모델링 한 거 보면은 예, 여기 F0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에 F0가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거는 제가 한번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노트로 쓰는 거 말고 제가 수식을 쫙 한번 다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거 없이 오타 없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수식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문서 형태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아까 이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무시한다 그랬는데,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 주파수가 이제 되게 빠르게 반하니까 무시했는데, 위상은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위상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마이크로미터 정도 움직이는 것도 되게 이제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TPRI하고 V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만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TPRI를 하나의 샘플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이 TPRI 간격으로 데이터를 받고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I 곱하기 TPRI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시간이라고 되겠죠. 0초, 1PRI, 2PRI, 3PRI, 4PRI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여기에서 TPRI 곱하기 I-1은 하나의 시간축일 거예요. 하나의 시간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 따라서 여기 위상이 요거를 다시 쓰면은 코사인 2파이 dp분의 bw c분의 2r0 t 플러스 c분의 2r0 f0 플러스 c분의 2 f0 v tpri i-1. 예, 여기서 예, 얘는 하나의 시간이에요. 1초, 2초, 3초 하는 시간축. 시간인데 샘플링된 시간이라고 보면 되죠. 시간 간격은 TPRI를 가지고 인덱스 1, 2, 3, 4 증가하는 요만큼은 시간이고, 시간에 따라서 C분의 2 F0를 가지면서 V를 갖고 오면서 위상이 바뀌게 되죠. 만약에 타겟의 속도가 0이었다. 그럼 시간에 따라서 위상이 어떨까요? 안 바뀌겠죠. 왜냐면 이게 0이니까. 이게 전체가 다 0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해서 V가 높았다.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위상은 여기 전체를 위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시간에 따라서 위상이 좀 더 빠르게 바뀌겠죠. 자, 다시 한번. 요거 자체가 하나의 위상 정분인데, 요 부분들도, 여기도 위상인데, 여기는 바뀌지 않는 컨스턴트한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 부분이 이제 속도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일 텐데, 자, TPRI 곱하기 I-1 같은 경우는 TPRI에 샘플링된 어떤 하나의 시간축이고, 예, 여기가 이제 시간축이고, 시간에 따라서 위상이 바뀝니다. 시간에 따라서 위상이 바뀌게 되는데, 얼마만큼 바뀌냐? C분의 2F0 곱하기 V만큼 바뀌겠죠. 그럼 여기서 컨스턴트니까 V가 빠르면, 타겟의 속도가 빠르게 되면은 타겟의 이 위상이 좀 더 빠르게 되겠죠. 타겟의 속도가 0이라고 하면, 타겟의 속도가 느리다고 하면은 이 위상이 천천히 바뀔 테고, 극단적으로 타겟의 속도가 0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위상이 바뀌지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first FFT, second FFT, 뭐 요런 개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런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빗 프리퀀시를 얻게 되는 거를 first FFT라고 그래요. 처음에 빗 프리퀀시를 얻는 과정을 first FFT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second FFT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얻어진 이 빗 프리퀀시에 대해서 위상이 얼마나 더 빠르게 변했냐,
매저를 하는 겁니다. 세컨 FFT에서요. 그러면 위상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었냐, 위상이 얼마나 느리게 바뀌었냐, 이게 뭐라 그랬죠? 주파수라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초기 위상 같은 경우 파이가 아까 어떻게 됐죠? 파이 C라고 하겠습니다. 파이 T 같은 경우는 여기서 2파이 C분의 2 R0 F0 플러스 C분의 2 F0 V T라고, 뭐 라지 T라고 그럴게요. 라지 T는 V TPRI 곱하기 뭐 인덱스 일 테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이 라지 T에 대해서 위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죠. 자,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위상이 빠르게 바뀌느냐가 주파수라고 그랬으니까 이 파이 C T를 2파이로 나누고 위상으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C분의 2 F0 V만 남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상수하니까 없어지고 여기서 T가 없어지면서 C분의 2 F0 V 2파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세컨 FFT에 세컨 FFT를 했을 때 어떤 세컨 FFT의 프리퀀시 정보는 C분의 2V F0다 라고 나오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 개의 첩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얘를 FFT를 하게 되면 받은 신호에 대해서 FFT를 하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정보들이 비트 프리퀀시입니다. 비트 프리퀀시가 첫 번째 첩에서는 얼마였고 두 번째 첩에서도 비트 프리퀀시가 얼마였고 세 번째에서도 비트 프리퀀시가 있고 네 번째 첩에서도 비트 프리퀀시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 비트 프리퀀시와 이 비트 프리퀀시와 비트 프리퀀시는 전부 다 같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같진 않죠. 조금이라도 바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기회되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FFT를 한다는 얘기는 FFT 빈에서 데이터를 얻는 거잖아요. 속도가 우리가 하는 것들은 컨티뉴어스한 주파수 스펙트럼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FFT에서 인덱스에서 얻게 되는데 얘가 아무리 세밀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 레인지 빈에서 어떤 디스크리트된 형태의 값을 얻기 때문에 사실상 속도가 너무 빠르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첫 번째 비트 프리퀀시와 두 번째 비트 프리퀀시, 세 번째 비트 프리퀀시는 모두 다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두 다 같은 비트 프리퀀시에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비트 프리퀀시를 이제 매저를 하게 되면은 타겟의 거리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앰플리튜드로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어떤 위상값이 있어요. 얘도 위상값이 있고 얘도 위상값이 있고 근데 이 위상이 바뀌어요. 위상값이 바뀌는데 어떤 경우는 예, 어떠한 경우는 위상이 천천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떠한 경우 위상이 빨리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떻다? 타겟의 속도에 따라서. 그러면 이 바뀌는 위상을 재보면 어떻다? 아까 이 주기를 보면은 C분의 2V F0의 형태로 주파수가 결정이 됩니다. 즉, 이 타겟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다. 얼마만큼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면 빠르게 움직이는 주파수를 매저를 한 다음에 세컨 FFT 한 다음에 여기에 바뀐 주파수를 매저한 다음에 그 매저한 주파수하고 이 관계식과의 비교해 보면은 V를 추출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타겟이 있는데 퍼스트 FFT일 때 얼마라고 이제 그
F 비트 프리퀀시가 얼마라고 이제 매저가 됐어요. 그러면 F 비트 프리퀀시는 C분의 ER0 TP분의 BW라고 했으니까 난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R0는 내가 매저한 요 값을 놓고 F 비트 E C BW TP 이렇게 하면은 요거 알고 있는 값 하니까 요건 매저먼트한 값 타겟의 거리를 추출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에 있는 위상, 여기 있는 위상, 여기 있는 위상이 있어요. 근데 위상이 바뀌었어요. 변화를 했어요.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지 보니까 주파수를 알고 싶어요. 주파수를 알고 싶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FFT를 했어요. FFT를 해보니까 어떤 세컨 FFT 주파수를 매저먼트를 했어요. 이게 빨리 바뀐다는데 얼마나 빨리 바뀌었냐. FFT를, 세컨 FFT를 해서 이쪽 방향으로 FFT를 쳐서 이 세컨 FFT가 얼마인지를 매저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관계에 있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V는 내가 매저먼트한 값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러면은 타겟의 속도를 매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서는 비트 프리퀀 FMCW에서 첩의 이제 기울기를 충분히 빠르게 하게 되면은 비트 프리퀀시에서 속도에 대한 모호성을 없애고 거리에 대한 함수만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했었을 때 첩을 여러 개를 쏘게 되면은 첩을 여러 개를 쏘게 되면은 그 매저먼트한 타겟의 거리에 대한 비트 프리퀀시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위상들을 갖게 되는데, 이 위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했는지를 매저먼트 하게 된다면 타겟의 속도를 알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속도를 알 수 있는 모델링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컨 FFT 값은 C분의 EAV F0 형태가 될 거고, 그 값을 통해서 나는 타겟의 속도를 알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거리 속도를 어떻게 얻는지 다시 한번 본다고 하면은 퍼스트 FFT를 해서 비트 프리퀀시를 매주하고, 그럼 비트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이런 관계식이 있었으니까 이걸 식을 풀어서 거리를 이제 매저먼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비트 프리퀀시들 사이의 위상이 변한다고 했는데, 그 위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FFT를 하게 되고, 이 A쪽 방향 FFT를 해서 이제 이 주파수를 알게 되면은 이 관계식에 넣어서 이 관계 수식을 풀게 되면 타겟의 벨로시티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까지 해서 FMCW의 타겟의 거리와 속도를 추출하는 부분들까지 모두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